안녕하세요. 도미닉입니다. 저는 학력이 그리 좋진 못합니다. 그냥 남들처럼 평범한 정도죠. 오늘은 과거 헬스 트레이너를 포기한 제가 작은 스타트업에 들어가 일을 하고 그 뒤로 8년간을 운동 인생에서는 정체기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암흑기로 지냈으나 직장에서는 나름 성공적인 단계를 밟아 나갔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 영상을 보시게 된다면 엄청난 연봉 상승의 비결과 제가 근무한 회사가 어디인지를 알 수 있으실 거예요. 또한 무엇보다도 제가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달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지난 2010년 저는 한 스타트업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당시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회사에 입사했는데 압구정에 있는 요만한 건물에 40평짜리 조그만 사무실이었죠. 면접 날부터 뭔가 자꾸 일이 꼬였고 하필 길을 헤매이는 바람에 면접 시간에도 늦고 아무래도 그냥 포기해야 하나 싶었지만 어찌어찌 면접은 또 잘 봐서 회사에 취직이 되었어요. 그때 저는 영업직으로 입사했네요. 왜냐하면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피트니스 센터에서 처음 배우고 했던 일이 영업이었고 진입 장벽도 매우 낮고 무엇보다도 사무직보다는 영업이 기본적으로 페이가 더 좋았기 때문이었죠. 굉장히 작은 회사였고 성장 가능성은 있었으나 초기 모습은 참 신기했던 게 외국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살다 온 분들이 한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네요. 당시 대표님이 일을 도와줄 지인들을 불러 모은 것 같더라고요. 영어를 한국말보다 잘하시는 분들이 한국에서 영업을 하고 계셨던 거죠. 아무튼 당시 회사엔 간판조차 없었고 근로계약서도 없었고 직원들조차 많지 않았던 그런 환경에서 저는 결혼을 코앞에 두고 불안한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무런 희망 없이 그냥 일을 했던 건 아니고요. 당시 대표님, 부대표님, 이사님 이렇게 세 분의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런 분들 셋이 만든 회사이니 쉽게 접지 않고 셋 중 한 명이라도 계속 끌고 나갈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적어도 망하진 않을 거란 예상이었네요. 그리고 당시 핫한 아이템을 가지고 대부분의 경쟁사들보다 더 빠른 시점에 날개를 달기 시작했기에 성장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봤습니다. 뭔가 허술하고 갖춰진 게 너무 없었던 초창기였지만 매출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였고 직원 수 또한 단 수개월 만에 100여 명을 훌쩍 넘기게 되었어요. 복지요? 당근 초반에 그런 건 없었죠. 주 1회 진행하는 전체 미팅은 대표님 포함해서 다들 쭉 둘러앉아 아니구나. 그땐 의자가 많지 않았기에 그냥 서서 맥주를 마시면서 아메리칸 스타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저랑 비슷한 시기에 들어온 많은 직원들이 맨 땅에 헤딩하는 무모한 도전을 견디지 못하고 족족 퇴사를 하고 또 새로운 신입이 뽑혀 들어오기를 반복했고 저는 마침 그 타이밍이 가정을 이루는 결혼 시기와 맞물려 이악 물고 계속 다니게 되었죠. 정말 회사에서의 에피소드가 너무나 많지만 이 영상에서는 핵심만 소개할게요. 오늘의 주제는 제가 지난 8년여간 운동에 욕심을 더 부리지 않은 대신에 얻게 된 직장 생활로부터 획득한 가치와 그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려 하는 거니까요. 따라서 시간 관계상 압축하고 또 압축하여 설명하자면 저는 그 회사에서 7년을 다녔고 물론 퇴사 위기는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 회사가 수년간 엄청난 성장을 거둔 만큼 재직 기간 동안 저의 책상 자리 위치만도 정말 수십 번을 이동했으며 사옥도 총 4번을 이사했고 퇴사로 저를 거쳐 빠염한 사람들만 거짓 안 보태고 수백 명, 제가 면접 본 사람들만도 100여 명이 훌쩍 넘었죠. 그리고 짐작하시겠지만 정말 더러운 꼴도 참 많이 보고 겪었습니다. 어찌어찌 어려운 시기마다 저는 인내하고 또 인내하며 위기를 넘겨왔는데 회사에서 초창기 멤버라 저희 사번이 10번 안쪽이었는지라 어찌 보면 편하게 지낼 수 있을 법한데 날이 갈수록 그게 아니더라고요. 초기 입사자들은 급여도 낮은 데다가 이미 박힌 돌이 힘을 낼 수 있는 회사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고 무엇보다 거기에 안주해버리는 사람은 금세 도태되어 버리기 마련이거든요. 게다가 전 술도 못 마시고 성격상 싸바싸바 아부도 잘 못하기에 정말 경험이나 능력마저 갖춰주지 못하면 이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2012년도 가을에 우리 집안에 진상 오브 진상인 사랑하는 첫째 딸 아이니가 태어난 뒤 저는 인생 최고의 행복을 느낄 수 있었지만 또 그만큼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가족 부양하느라 허리가 휜다는 게 딱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해야만 하는 현실에 자꾸만 실소가 나왔습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 역할을 하려면 이게 당연한 걸까 싶었고 과거 한 직장에서만 30년 이상 근속하신 저의 아버지도 이런 마음으로 일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이런 아빠의 마음도 모른 제 첫째는 아빠 싫다고 저리 가라고 매일 구박만 하고 이렇게 좀비처럼 생활하다가 어느 순간 머릿속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이 정도 고생했으면 이제 더 이상은 이래저래 힘든 건 좀 피하고 싶다는 마음은 굴뚝 같은데 우리 아기는 또 남부럽지 않게 잘 키워야겠고 이렇게 버틴다고 앞으로 나에게 과연 미래라는 게 있는 걸까?
제가 어릴 적부터 생각했던 그냥 욕심 없이 소소하게 평범하게 회사 다니면서 행복한 가정 꾸리고 잘 살면 되지라는 그림은 더 이상은 행복하거나 평범한 그림으로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보장된 평생 직장도 없는 요즘 세상에 스펙도 형편없는 내가 과연 언제까지 회사를 다닐 수 있을지 싶었고, 이러지 말고 뭔가 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마침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키워가려는 회사 분위기였기에 저는 큰맘 먹고 새롭게 신설되는 다른 부서로 지원을 했습니다. 기존 영업에서는 팀장 직책이었는데 직책이랑 경력까지 다 버리고 미련 없이 전혀 생소한 타 부서로 이동을 했죠. 그러고선 바닥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근데 역시나 사람은 적응에 뛰어난 동물인지라 시간이 흐르면 금세 익숙해지더군요. 1, 2년 안에 자리가 잡혔고 업무도 수월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상황을 보면서 또 다시 기회를 노렸죠. 성장하는 회사라서 사내 이동에 있어 어느 정도의 기회는 존재했거든요. 더군다나 각 부서에서 일을 잘한다는 평이 생기고 직속 상사에게 그 부분을 인정받으면 결국엔 몸값은 높아지기 마련이었습니다. 행여 이동 후 연봉의 변화는 없다 해도 적어도 좋은 평판으로 또다시 다른 곳에 러브콜을 받을 수 있었죠.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회사이다 보니 조직 개편이 되거나 새로운 부서 신설은 밥 먹듯이 계속되었고, 저는 도태되지 않기 위해 꾸준히 기회를 보며 지원했고 새로운 업무를 자꾸 맡으려고 했습니다. 당연히 맡은 일이 하기 싫어서가 아닌 나의 개발과 회사의 발전을 위한다라는 명목하에 그랬던 거죠. 이 과정에서 저는 운 좋게 다양한 업무를 경험해보고 또 다양한 동료들과 보스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모두가 아시겠지만 자꾸만 새로운 환경을 맡는다는 게 다른 곳도 아닌 직장 생활에서는 그리 반가운 일은 아니잖아요. 편하고 익숙해진 근무 환경을 자꾸 발로 차고 나가는 게 남들이 볼 땐 참 미친 짓 같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 따위에게 기회란 없을 것 같더라고요. 부서를 이동하고 인정받으면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저의 연봉 인상률과 보너스로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의 경험 축적은 덤으로 얻게 되는 선물이었죠. 이러한 과정을 7년이라는 재직기간 동안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몸을 담았던 부서에서는 제가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지 처음으로 젊은 인재들과 경쟁하는 게 쉽지가 않구나라는 걸 느꼈네요. 같은 곳에서 같은 업무를 할 뿐이지 나와는 스펙 자체가 다르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에서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그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죠. 따라서 그 시점에서 저는 드디어 과감한 이직을 감행했습니다. 애가 둘이고 대출로 인해 월 발생되는 이자가 너무나 부담스러웠지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에 결심을 하고 굉장히 작은 스타트업으로 갔죠. 나름 기존 회사의 입지가 커지고 브랜드가 널리 알려진 상황이기에 제 몸값을 좀 더 비싸게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엔 이미 제가 처음 근무했을 때보다도 직원 수가 6천 명 이상이나 늘었고 연매출이 수조 단위까지 성장했거든요. 물론 제가 일군 성과도 아니었고 작년 기준 1조가 넘는 적자를 기록한 곳이긴 하지만 어쨌든 기존 회사의 브랜드 파워를 등에 업고 이직이란 걸 쉽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인드로 또 1년 이상을 헌신했고 마지막으로 한 번 또 급여를 올려 이직한 곳이 현재의 직장입니다. 그랬던 현재의 직장도 오늘로써 퇴직이네요. 이러한 쉽지 않은 과정을 참고 견딜 수 있게 한 건 가정과 운동이었습니다. 제가 과거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영상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운동은 저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강한 정신력으로 더럽고 힘든 사회생활을 버티게 해준 정말 인생에서의 초이스라는 표현을 해야 하나? 아무튼 저는 운동을 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힘든 현실 때문에 운동이란 걸 내려놓고 꾸준히 해오지 않았다면 과연 제 인생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하는데요. 그 시간에 공부를 해서 더 많은 걸 알고 배웠을지는 모르겠지만 제 인생 속에서 쉽사리 도전이란 이 중요한 걸 감행하지는 못했을 것이고 스트레스를 풀 길 없는 답답한 환경 속에서 결국 나약하게 주저앉을 거란 상상만 떠오르더라고요. 이 되지도 않는 곳에 갖다 붙이냐고 제 이야기를 무슨 멍멍이 소리 정도로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오랜 기간 운동이란 걸 진지하게 해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하는 말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해요. 특히나 무언가 목표를 잡고 기록을 단축한다든지 스트렝스를 키우려 한다든지 혹은 대회 출전을 하려는 등의 노력을 해본 분들이라면 운동 자체가 늘 도전의 연속임을 아실 것이고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알게 모르게 우리는 어제보다 강한 나를 만들기 위해 매번 운동이란 이름으로 불리우는 도전을 감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 18년 운동 경력 중 지난 8년여간의 암흑기 동안 저의 쥐꼬리만한 연봉을 4배나 올릴 수 있었던 건 결국 운동을 통해 습관적으로 장착한 이 도전이란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능력도 운도 중요하지만 도전 자체가 없다면 그 불씨조차 만들어지지 않았을 터이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삶을 투자하여 지금 꾸준히 하고 계신 이 운동이 결국엔 인생의 도전과 성공에서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운동을 통해 도전을 연습하세요. 이상 도미닉이었습니다.